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또 우리 김광지 의원께서 또 약속을 드린 것처럼 우리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 성주 국민들은 일상으로 사드는 여의도로 이렇게 해서 사드는 미국 땅에 계속 좀 남아 있도록 우리가 또 힘을 모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이제 이 자리에서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번에 이제 여기 주민분들께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셨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로 답변을 들었는데 앞으로 한 30분 정도는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들 또 이 방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동포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히 사드 문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미국 대사관에서도 이제 그 내용들을 영어로 서머리에서 또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언론에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거고 그죠? 또 정부에 또 우리 국민들한테 또 미국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으실 테니까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진짜 안보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릴 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배윤호 선생님 함께 저기 자리 오셨습니까? 잠깐 앞으로 좀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이렇게 좀. 앉으시죠. 앉으십시오. 아니 저는 언론 브리핑을 서울의 언론 브리핑을 안 듣고 성주의 언론 브리핑을 듣어요. 가장 공정한 방송입니다. 우리 배윤호 선생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또 외부 세력 중에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간단히 또 저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진갑입니다. 62살이고 이름은 배윤호입니다. 가천면 법전리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소개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사드 발표가 나고 성주로 발표가 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느 분 못지않게 이제 바쁜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투쟁이 또 이 성주 국민들과 함께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도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특별히 활동하는 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하도 걱정이 되니까 이제 13일 날 우리가 성박숲에서 이제 국민들 5천 명이 모였고 군수님이나 몇 분들이 그 혈서를 쓰고 서울을 가고 그럴 때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그날 오후에 그 내용을 듣고 그날 밤부터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드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공부를 좀 하고 그러면 저녁마다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 선생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 지금 성주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언론을 통해서 일단 잘못 알려지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왜곡되고 있는 이런 어떤 성주의 현실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언론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불만이 많았었지요. 근데 지금도 또 언론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무시합니다. 저는 무시하는데 그거보다 오늘 이제 두 분 나오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저는 더불어민주당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편이 될 수 없으면은 정의당 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종대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의당 편도 못 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에 세월호 관련해서 하는 일들을 보면 그쪽에 가니까 우리 180석이 안 된다. 너가 가가지고 새누리당 가서 좀 더 10명 모아오느라 안 모아주잖아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들이 여론을 좀 더 만들어라. 그러면 미쳤다고 국회 찾아갑니까? 여론 만들어서 우리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하지. 근데 지금 김종대 의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시작을 하면은 당신들 곁에서 지켜주겠습니다. 그 말에 쏙 우리가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치인 뽑을 때에
우리는 편안하게 농사 짓고 우리 일을 하려고 정치인 뽑았는데 정치인들이 해야지요. 정치인들이 하는데 못하면 우리가 나가서 힘을 보태야지요. 그래서 저는 나왔다가 야 큰일 났다. 정의당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 되면 정의당 일단에 해서 하면 될 줄로 알았는데 정의당 국회의원도 저러니까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큰일 났다 저는 그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은 어떨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언론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천이 또 시작을 하니까 성주는 주춤하다고 하는데 성주 주춤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국민 TV나 또 뭐 다른 대한 언론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알려지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럼 뭐 언론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또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한번 당해보고 이러면서 언론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니까 이제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또 며칠 지나면 또 바뀌어집니다. 뭐 지금 답답해할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저희들한테 또 뭐 질책의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또 기운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온건판이 강경판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좀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강경파들은 소수와 고립되고 뭐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잘못된 보도인지 좀 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외국 것들은 잘 모르니까 예, 우리 또 국민들 여러분들께 좀 그런 내용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용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강경파, 온건파 하는데 원칙파, 반칙파예요. 이거는. 그 군수가 혈서 쏘고 서울 가가 머리 깎고 했지 않습니까? 군수가 국민에게 제안을 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 사드 막아냅시다라고 하니까 저는 군수가 하는 걸 보고 따라 나와서 사드 반대한다고 나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어느 날 배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군수가 그럼 군수 따라가면 온건파입니까? 그거는 배신파지요. 반칙파지요. 그대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칙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 선생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또 조심스럽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을 텐데 그분들의 심정도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배척하기보다는 그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더불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아울러서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그게 정부와 잘못된 정치인들이 의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그분들과도 함께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디더라도 함께 손을 잡고 가겠다. 이 자세야말로 이게 정말 우리가 사드 싸움을 승리로 이기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여기서 하나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원칙과 반칙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반칙들의 프로세스가 항상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똑같은 절차와 방식들을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거의 매뉴얼화 돼 있는 거예요. 저 집단에 있어서는. 근데 이 다음에 올 거 제가 예상해 보건데 제3부지론이나 이 내부 갈등 유발 이후에 다음 고립파의 전략은 돈입니다.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상금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한다라고 하는 언론 프레임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중에 찬성하는 사람 몇 명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돈이라도 조금 더 받자라고 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막 만들어낼 겁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시면 세월호 유족들이 간절한 그 염원과 그 마음들을 쭉 전해오다가 어느 순간에 민심의 이반을 딱 일으키기 시작했냐면 보상금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 학생들 특별 입학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등장하면서 저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구나라고 하는 프레임을 더 씌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세월호 유족들이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학교 특별 입학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언론을 통해서 혹은 정치권이 혹은 정부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씌우는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장담컨대 당장 이번 주부터 이제 그 문제로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이것에 있어서 뻔한 프레임이니까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견지해 주시고, 그렇게 너희들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우리는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과 연대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정 대표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어제 군수 명의로 뭐 호소문을 돌리는데 공무원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돌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군수가 싸움 대상인가? 그게 아니고 사드의 싸움 대상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받는 새누리당 정부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군수가 하는 거는 국방부가 시킨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군민이 시킨 걸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가 시킨 걸 하니까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그걸 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무원들이 뿌리는 행위 때문에 적이 아니라 이거는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그 사람들도 심정적으로는 안 뿌리고 싶을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적이 누구인가? 그래 이제 우리에게 사드로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기 판매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이걸 받아들이는 새누리당이라는 것만 우리는 알면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듣고 계신 우리 많은 청취자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연 가서 가끔 그런 질문들을 받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에 답변드리겠다 이렇게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어떻게 성주 구민들이 이렇게 멋지게 싸울 수 있는가?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잘 투쟁하고 계신가? 자기들은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 훨씬 더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그 비법을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주십사, 이런 질문을 좀 받았었거든요. 예, 이렇게 멋지게 싸우고 계신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예. 장사를 하면서도 영업 비밀이 있거든요. 지금 이 방송에 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있지요. 네네. 그리고 처음에도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는데 있다면은 성주만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네. 성주만의 특성이 있을 것인데, 정말로 그거 배우고 싶으면 와서 배워야 됩니다. 와서요. 야, 이게 정말 이게 외교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이 투쟁의 비결을 아는 거에도 공짜 점심이 없다는 얘기는 또 오늘 처음 우리 배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오늘 처음 여기 왔습니다만 대강은 알 것 같아요. 그 비법을 대강은 알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배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궁금하면 놀러 오세요. 예, 여기 뭐 성주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처음 와서 너무나 좋은 동네니까 궁금하면 오세요. 500원이 아니라 오세요. 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꼭 있다면 우리가 공개된 거는 어제 아래 그 김충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들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있다면. 예. 그래서 아까 김광진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거는 아니다. 저는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정부 프레임에 안 말려듭니다. 예.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저희가 1시간 동안 세 사람이 떠들었을 때보다 지금 우리 배 선생님이 10분 말씀하실 때 박수를 훨씬 더 많이 받고 계십니다. 네네, 부럽습니다. 저기 또 이제 배 선생님도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만, 또 이게 그 주민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또 언론한테 정부한테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정치인들한테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의견이 우리 국민들한테 좀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네, 안녕하십니까. 그 강경파 중에 한 사람, 네,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배은하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봤는데 그 환경부 장관께서
그 사드는 환경 영향 평가나 환경 평가는 생략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게 사실인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꼭 여쭈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부지를 선정을 했는데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환경부 장관이 얘기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은 뭐가 잘못됐는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이제 의원들 질문이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의무사항이냐 아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죠. 그러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계획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그런 요청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사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저 이제 의원들은 그거는 위법한 사항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설전이 오고 간 건데 이거는 뭐 정부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지금 그 뒤에 그게 논쟁이 되니까 뒤늦게 국방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선생님, 예. 저는 부정위의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이수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패널 분에게 하는 질문보다는 오늘 현 상황을 한 가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어제 저 밤새도록 아팠습니다. 이 세 분이 오신다고 해서 가서 얼굴에도 한번 봐야지 하고 금방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청 앞 마당을 사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군수님이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하셨죠. 자기가 머리 깎고 자기가 삭발하고 혈서 쓰고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군수님 도와드린다고 다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에게 마당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법률 지원팀들과 법률적인 판단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군수가 앞에 서 있는 계신 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다른 길을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까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성주가 어떻게 이렇게 똘똘뭉도 잘할 수 있느냐. 우리 여기에 젊은 엄마들이 저희들에게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군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너무나 많이 힘이 듭니다. 지금보다도 몇 배나 더 힘이 들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뒤에 앉아 있는데 많은 사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눈물이 사실 납니다. 왜냐하면 40여 일을 우린 이렇게 밤낮도 없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 제가 보통 1시쯤 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본인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수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본인이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이 저희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손을 놓으려 하는군요. 이제 저희들이 군수님을 밀어내겠습니다라고 길을 썼습니다. 길이 없다면 그 길은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오늘 제가 매일 어느 곳에 서면 국회의원이 오고 이렇게 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가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도구가 아닌 목적이기를 원하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스스로 정말 목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투쟁이 이기지 못하면 이 국가의 전체의 존망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사드가 좋으면 사드 한 20개 포대를 대한민국에 다 덮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평온한 나라에 북한이 아무리 쏘도 떨어질 염려가 없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다. 예, 정말 예, 우리 정치인들 또 언론 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 주셨습니다. 또 선생님. 네, 정한길입니다. 우리 성주인들은 사드 대신에 평화를 외칩니다. 평화는 한자로 보면은 벼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평화라고 우리 농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밥을 나누는 것이죠, 그죠? 우리 북녘의 동포들한테도 밥을 당연히 쌀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8개월 동안에 쌀 한 톨 북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대화를 하고 쌀을 나누고 또 통일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개해 주십시오. 우리 성주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드는 평화를 멀리하고 개성공단이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또 멋진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저기 예, 안녕하십니까. 월왕에 사는 이강일입니다. 오늘 그 뭐 국방 문제 제1인자 김종대 의원님과 필리버스터의 영웅 김광진 의원을 직접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사드가 그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그 대한민국 국방을 해서 절실하게 생각해서 박근혜 정부가 들여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드는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거를 정권 재창출 용도로 들여왔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이 사드가 내년 대선 전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드가 할 때 지금 북한 어제 그 잠수함에서 또 미사일 쏘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전국에서 지금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도 어제 보니까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야당 의원님들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 내년에 정권 교체를 못하면 올해는 사드가 오지만 내후년에는 또 5두가 올 겁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는 6두가 오겠죠? 근데 지금 이거를 잘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을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그거를 어떻게 설득시켜서 정권 교체를 해서 5두와 6두를 막을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가 백해무익하다 보니까 이게 잘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혹시 대선에서 이걸 이용하기 위한 안보 프레임에 이용하기 위해 사드를 앞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나올 정도로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떤 행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좀 이제 서서히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예, 마지막 한 말씀 딱 듣고 안녕하십니까. 벽지면에서 온 박민주입니다. 지금 마지막 이 순서가 저희의 마음이 저기 지금 보시고 계신 국민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그 자리였는데 어떻게 또 질문이랑 또 오가갖고 저희의 좀 마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 이사 온 지 이제 3년째 돼가는 애 둘 아빠이고요. 저도 여기서 지금 뭐 귀농귀촌하러 내려왔다가 사실 이 분들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모이셨을 때 군수가 나오셔서 뭐 무수단 그 미사일 뭐 화형식을 하는 그 장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투쟁위원들 분들 이렇게 위원회 열렸을 때 그 간부들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찬성자들이 잡힌 이 위원회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냐, 그런 생각에 저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왜냐, 저런 분들과 함께하면 이길 수가 없는다는 거를 분명히 저는 마음속에서 좀 그 전부터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은 한 5일 전부터 열심히 지금 나와서 뭐 봉사활동도 하고 또 참여도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지금 많이 저 나름대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성주 국민들 많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성주 국민이 아니라 또 내년 뭐 대선에 1번 찍겠지 막 그런 불안감 많이 갖고 계신데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저 찌라시 신문 언론들 보지 마시고 부탁인데 한 번이라도 저희 촛불 집회 한번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느덧 이 외부 세력 출입 금지라고 하는 이 촛불 집회가 민주주의의 학습의 장,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개방의 장, 소통의 장으로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광진 의원님부터 한 2분 정도씩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배 선생님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 2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뭐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뭐 이런 것의 무용론 이런 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웬만한 국민들도 이제 아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막기 위한 사드보다 더 좋은 요격 미사일 체계는 뭐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외교도 있고 경제도 있고 군사도 있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남 땅이 한 500평을 가지고 강남에 한 500평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옥수수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강남 땅 한복판에서.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옥수수 농사를 지어요. 건물 짓거나 뭐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효용성이 있는데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옥수수 말고 더 좋은 작물을 나한테 제시해 보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 땅에 건물을 짓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옥수수 말고 그러면 벼를 심을까요? 사과나무를 심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 답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라고 하는 논쟁에 있어서 군사적인 답으로 뭐 요격 체계가 어떻게 하고 전자파가 어떻게 하고 이런 디테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향후에도 정말 큰 틀에 있어서 우리가 왜 사드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지 그게 비단 성주만의 문제, 70만의 문제,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로 가면 어쩌고 저기로 가고 어쩌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에 사드라고 하는 것이 오는 그 자체가 주는 대한민국의 의미가 뭔지 왜 동북아의 나라들은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오면 정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듣기에는 좋고 뭐 합니다. 근데 전 정치인으로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치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비난하는 것으로 정치인을 욕하는 것으로 지금 이 순간 당장은 기쁘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거나 한순간에 답이 구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답을 해결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 힘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같이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만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자.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 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 피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여러 현장들을 정치인하면서 다녀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듣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들 한번 내려오더니 결과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네? 라고 하는 말들이 어느 순간에 벌어집니다. 근데 사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현장 내려온다고 다음 날 바뀔 것 같으면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사라지지 않겠죠.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도 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또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고 또 여의도에 가서 의원총회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얘기하고 한 명 더 손잡고 우리 내려가 봅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니까요. 연대하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와봤자 별것도 아니네라고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와서 그래도 또 즐겁고 고맙다 같이 하자라고 하는 힘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긴 싸움의 여정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팀장님. 어쩌다가 이제 사드가 성주까지 이렇게 와 있는 사태인가를 한번 돌이켜 보면
지난 그 7년 반 동안에 미국은 북한 핵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라는 그럴 듯한 용어로 사실상 북한 핵을 방치하고 거의 무관심 내지는 방치해 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떤 노력도 사실 하질 않았고, 그런가 하면은 중국은 북한하고 또 오랜 관계를 떼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담을 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북한을 적절하게 제재하고 압박하기만 하면 핵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겠지 하다가 이 정부가, 우리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그래도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그냥 하염없이 흘러가고 실기를 하다 보니 그 다음에 사드 문제까지 닥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안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엊그제 SLBM이 또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사드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먼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무언가 확고한 우리의 어떤 원칙과 의지가 있었어야 됐고 시기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흘러가고 나니까 이제는 이 힘겨운 싸움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드라는 게 하나의 쇳덩어리인데 전쟁 때 쓸모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쟁 때는 무엇이든 다 쓸모가 있습니다. 몽둥이 하나, 돌멩이 하나도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무기로서의 가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한반도의 문제가, 핵 문제가, 대한민국 안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안 늦었습니다. 이제 핵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역시 대화와 협력이 남아 있는 것이죠. 누가 압박 제재하지 말랍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출구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드가 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무런 궁극적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주의 사드 반대 투쟁이 결국은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와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의 동력으로 승화돼야 되겠고, 그렇게 할 때 전 국민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제가 와서 계속 여러분들께 배우고 가고 또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평화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런 만큼 이 사드는 단순히 성주의 문제, 사드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내려왔고, 또 여러분들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정 대표님께서 그 성주가 잘 싸우는 비법이 무엇인가 아까 5분 말씀하시니까 답이 나왔지요.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보다 센 분들한테는 잘 대듭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대들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87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성주의 유권자가 4만 5천이 넘었습니다. 그때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413표 얻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들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문제 나오는데 저는 산속에서 토종 벌을 키우거든요. 벌자리 놓을 때도 환경 영향 평가합니다. 그거 하나는 정부 웃기지요. 그리고 지금 군수가 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회 장소를 이제는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군수가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기거든요. 우리가 이기고 나면 군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수가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세가 아닙니다. 국방부가 수세고 미국이 수세고 정부가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국에서 오늘 50개 이상 지역에서 촛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토비오라면 우리 다른 데 가서 하면 됩니다. 뭐 아무런 그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불쌍해지는 겁니다. 자기 불쌍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 하던 대로만 하면은 전국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오셨는데 박수를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책임이 큽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예, 저기 오늘 너무나 멋진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살짝 제 눈시울이 좀 촉촉해지고 좀 살짝 붉어졌는데 그만큼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감동적인 자리였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우리가 구호 한번 하죠. 예. 그래서 자,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는 제가 성주가 그럼 여러분들은 한국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예, 그죠? 예. 그리고 예, 대한민국이다. 예,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성주가 그럼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은 애국자다 이렇게 해주시면 예, 뭐 괜찮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성주가 우리가 감사합니다. 진짜 안보 공개방송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